안녕하세요. 금민 아침밥입니다. 정부 지원 자금 햇살론 있죠. 햇살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상담도 간단합니다. 가능 여부 확인해보고 이상 없으면 바로바로 서류 주면 하는데,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게 자신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 햇살론 이용하고 싶은데 서류가 뭐 필요해요? 이렇게 먼저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당연히 서류도 중요하죠. 서류가 문제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서류도 중요한데, 일이란 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정. 그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서류가 필요할 때 그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 건데, 그냥 무턱대고 서류부터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냥 서류 이렇게 안내해 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 대출이란 게, 그러니까 아무리 이 정부지원금 이 햇살론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사마다 이 자격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승인율도 다르고. 그러면 이 채무자의 현재 자격사항이 어떤지부터 제가 파악을 해봐야지, 이분은 어디 금융사로 가야지 승인율이 높겠구나 라고 제가 속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류가 다 비슷하지만 그 해당 금융사에 관련된 서류를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데, 그냥 다짜고짜 필요 없어. 그냥 나 햇살론 자격 나 가능한데 서류 뭐 필요하죠? 이거부터 물어. 참,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솔직히 상담이 참 불편합니다. 저희는 저희들만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맞춰가야 되는 건데, 그냥 모든 걸 건너뛰고 본인만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준비하세요. 서류도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와요. 제 영상만 몇 개 뒤져봐도 필요 서류들 다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상담사들도 어찌 보면 이 채무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좀 돼 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 채무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이 더 좋은 게 있는지, 어떤 건지, 좀 더 좋은 방법의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그냥 나 이거 되니까 이거 필요한 거 이거 얘기해라, 이거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럼 상담사도 알고 있는 것도 일부러 얘기 안 해버려. 그래, 그럼 이거 하시면 돼요. 건성건성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어차피 문의를 주신 분은 저희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은 저희들만의 그 틀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라는 게 거기에 하나씩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 외로 더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금리,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저한테 문의 주시잖아요. 근데 조건이 이게 안 맞아, 이 상품에는. 그럼 머릿속에는 그 외에 다른 상품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분한테는 이게 맞겠다 안 맞겠다 이런 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안 맞고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다른 방법을 제시도 해드려요. 근데 나 그거 되는데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조건 나 되는데 얼마까지 가능하겠어요? 그냥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물어보잖아요. 저는 모르죠. 그럼 조건이 어쩐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분들도 자기 안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이 상담사가 원하는 그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렇게 서류부터 물어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요. 이거 보시고 준비하시면 돼요. 자, 일단 내용을 보니까 직장인 햇살론입니다. 그냥 햇살론이 아니라, 이 얘기는 곧 사업자 프리랜서도 있지만 이분들은 저희 쪽에서는 취급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서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괜히 엉뚱하게 잘못 말해가지고 불편함을 또 주면 안 되니까 제가 취급하는 직장인 관련 햇살론 서류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직장인 하면 일단 4대 보험,
4대 보험이 되는 분이 있고, 그리고 4대 보험이 안 되는 분이 있죠. 이분들은 서류가 조금씩 틀리죠. 자, 첫 번째, 4대 보험이 되는 분들,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되죠. 뭐 되든 안 되든 재직증명서 있어야 되죠. 근데 4대 보험이 되는 분들은 재직증명서 대신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4대 보험이 안 되는 분들은 뭐냐? 바로 재직증명서입니다. 재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겠죠.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직증명서가 있으니까 소득, 월급 얼마씩 받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라는 거죠. 확인서. 자, 그럼 4대 보험 안 되는 분들은 납부 확인서가 안 되니까 바로 급여 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죠. 회사 증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안 들어가는 분들은 회사에다 요구해야 될 서류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대표자 증인 꽝꽝 찍어가지고. 근데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면 회사에 요구해야 될 서류가 전혀 없어요. 자, 이 두 가지는 1577, 1000번. 바로 건강보험 공단이죠.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팩스 요청하시면 끝납니다. 여기는 회사에다가 요청해야 되고. 자,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서류가 주민등록 원초본입니다. 원초본. 자, 주민등록 초본이라고 하는데 원초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초본 중에서 이사 기록이 다 나온 걸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융사마다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는데, 주민등록 등본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이 원초본 그리고 등본 이렇게 필요해요. 자, 이 두 가지는 정부24에서 3자 출력 가장 편하죠. 3자 출력 요청하시면, 공인인증서 이용하신 분들 3자 출력 요청하시면 가장 편하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발급을 받아야겠죠. 발급 받아가지고 요즘 무인 발급기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발급 받아가지고 하시고,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게 신분증하고, 그리고 통장 갑질.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분증 그리고 통장 갑질. 통장 갑질은 아시죠? 이제 대출금을 송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송금을 해줘야 할 때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나와 있는 통장 갑질본을 요즘은 모바일이나 이런 거 쓰신 분들, 인터넷 뱅킹 이용하신 분들은 거기에 통장 갑질 출력이라고 또 다 있죠. 그걸로 요청하시면 되고, 아니면 본인 통장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서류 복잡한 게 없어요. 자, 이 서류는 비단 이 햇살론만이 아니에요. 일반 신용대출 있죠? 신용대출도 일단 기본적인 서류예요. 이게 다 이것만 준비하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인 서류 다 준비됐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서류가 한두 개에 붙을 수도 있어요. 보통 붙는다 치면은 연금, 국민연금 납입서, 이게 이제 하나가 붙는 경우가 많죠.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는 붙는 이유가 이제 납부 확인서도 있지만 이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어차피 이거 4대 보험 적용되면은 다 이거 떼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 빠졌다. 중요한 게 어째 뭔가 좀 허전하더라 해서. 자, 급여 통장 거래 내역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급여 통장 거래 내역. 3개월치 급여가 3번 찍히게끔. 자, 그런데 이건 좀 틀리죠. 여기하고
여기는 기본적인 서류라면은 이 서류는 필수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급여통장 거래내역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서류예요. 자, 그런데 왜 있어야 될까? 바로 이거예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죠. 이게 일정하게 금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납부 확인서에 나와 있는 납부 금액을 이제 월급으로 환산을 했을 경우에 첫 달에 100만 원 받고 두 번째 달에 100만 원 받고 세 번째 달에 100만 원 받고 괜찮아요. 첫 달 100, 두 번째 110, 세 번째 달 120 그래도 괜찮아. 근데 첫 달에 100 받았는데 두 번째 달에는 70 받고 세 번째 달에는 150 받고 편차가 너무 심해 버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통장 거래 내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납부하면서 편차가 심하니까 이거 왜 그래? 이거 사실대로 들어가는 거 맞아? 통장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 때문에 햇살론이 부결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 내 얘기네 그러실 수도 있는데, 바로 신용 회복 중이신 분. 회복 중에서도 공공기록이 삭제되신 분, 이분입니다. 자, 신용 회복 중에는 햇살론을 취급이 안 됩니다. 뭐 취급한다는 금융사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거기서 누가 받았냐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듣긴 들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신 이 공공기록이 삭제가 되면은 금융사에서 이분이 신용 회복 중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햇살론의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가 발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록만 삭제되면은 보증서가 딱 발급이 되잖아요. 그럼 그 외에 뭐 이분이 신용 회복 중이 어쩐지 알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알고 체크해서 부결 내는 금융사도 많이 있어요. 모두 금융사가 다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취급하는 금융사 중에 공공기록만 삭제돼 있으면 그냥 신용 회복 중인지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햇살은 그냥 이용을 하게 됩니다. 거의 뭐 지금까지 부결 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 승인이 났어요. 근데 간혹가다 한 번씩 부결이 났어요. 바로 오늘 같은 그분인데, 어떻게 왜 부결이 났느냐? 4대 보험 적용됐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 건강보험료 납부를 지연을 시켰어요. 지연이란다. 미납이죠, 미납. 그러니까 저번 달 납부 금액을 이번 달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회사는. 근데 미납을 한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면 납부하면서 보니까 저번 달 것이 미납으로 돼 있어. 그러다 해서 부결이냐? 아니거든요. 미납할 수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이 납부하면서 안 하고 이제 국민연금 이걸 보는데, 문제가 4대 보험 자체가 미납 중이니까 이것도 미납 중이. 이것도 미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여통장, 그럼 급여만 잘 들어와 있으면 진행해 드릴게요 하고 급여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는데, 어머나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로 이체시키는 돈이 찍혀 있는 거예요. 딱 걸렸죠. 공공기록도 삭제가 돼가지고 신용회복중인지 몰라야 되는데, 급여통장 내역이 그게 딱 나와버리니까 이건 뭐 신용회복중이라는 걸 그냥 드러내는 거라서 무조건 부결이죠. 이분은 부결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신용회복 중이다. 신용회복 중이라면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해서, 혹시나 모를 일이 아니라 신용회복 중이면 가능한 이것도 통장을 바꿔놓는 게 좋아요. 급여통장을. 어디로 바꾸느냐? 내가 신용회복을 신청한 그 채권이 아닌 금융사,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금융사, 시중은행 중에 그쪽으로 급여통장을 바꿔버리세요. 나중에 신용회복이 끝나면 내가 대출을 안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출 받을 일이 생긴다.
그럼 내가 신용회복을 신청했던 그 채권, 금융사에,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는 그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예전에 대출을 해갔는데 잘 안 갚았던 사람, 갚기는 갚았지만 잘 안 갚았던 사람이네. 속을 좀 썩인 사람이네. 그러면 2천만 원 가능한 금액 뭐 1,000만 원만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해줘버리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은행으로 급여 통장을 바꿔놓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위해서. 간혹 가다가 은행이 아니라 뭐 새마을금고, 어떤 분이 저축은행을 급여 통장으로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별 도움 안 돼요. 이왕하는 거 은행에다 하세요. 은행, 1금융권에다. 왜? 대출은 어찌됐든 은행부터 이용하는 거거든요. 대출 이용할 일이 있으면. 그래야 이 낮은 이자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 신용도도 조금이라도 덜 하락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은행 쪽으로, 다른 은행 쪽으로 급여 통장을 바꿔놓고 이용을 하시다가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그대로 딱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자, 오늘은 현재 직장인 햇살론입니다.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햇살론에 관련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또한 급여 통장, 특히나 신용 회복 중이신 분들 급여 통장 관리 잘 하시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